제 이름은 강은숙, 올해 61살입니다. 28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났을 때 뱃속에는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우리 아들은 제가 꼭 잘 키울게요. 남편의 빈소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어요. 보험금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저는 식당 서빙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아줌마, 여기 물 좀요. 네, 바로 갑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뱃속 아기를 위해 버텼어요. 민수를 낳고 3개월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아줌마, 애는 어떡하고 이래? 친정 어머니가 봐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셨어요. 민수가 5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저는 민수를 업고 일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민수야. 엄마가 일 끝나면 밥 해줄게. 손님들이 가끔 안쓰럽다고 음식을 싸주셨어요. 아줌마, 이거 애 줘. 우리 먹다 남은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진짜? 우리 민수 대단한데?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민수가 반장이 됐어요. 엄마, 나 반장 됐어. 와, 우리 민수 자랑스럽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약속해. 그 약속을 믿으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민수는 공부도 잘했어요. 엄마, 나 대학 합격했어. 국립대야.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엄마, 국립대라 등록금 싸. 엄마 부담 덜어드릴게. 대학 4년 내내 민수는 스스로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생활비만 보내줘. 나머지는 내가 할게. 민수야, 고맙다. 엄마가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 이제 내가 엄마 챙길게. 정말 효자였습니다. 졸업 후 민수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회사 들어갔어. 연봉 3,500. 축하해, 아들. 엄마, 이제 내가 매달 용돈 드릴게. 50만 원씩? 아니야, 넌 내 돈 모아. 결혼 자금 만들어야지. 엄마는 진짜 날 위해서만 사셨잖아. 이제 내가 효도할게. 민수는 정말 매달 50만 원씩 입금해줬습니다. 민수야, 이건 너무 많아. 내가 모아야지. 엄마, 그것도 못 해드리면 아들이 아니죠. 받으세요. 3년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이 사람이 수정이야. 우리 결혼하려고 해. 어머, 어서 와요. 수정 씨. 수정 씨는 첫인상이 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뿐이었어요. 웃지도 않고 수정 씨,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네. 민수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중요했죠. 엄마, 우리 결혼식 준비해야 하는데 비용이 좀 걱정이야. 얼마나 드는데? 예식장, 패백, 신혼여행까지. 잠깐만요.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제 통장에는 그동안 모은 돈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낼게. 엄마, 전액을?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너 결혼시키는 게 엄마 꿈이었어. 기꺼이 낼게.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갚긴 뭘 갚아? 아들 결혼시키는데 당연한 거지.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수정 씨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저를 예식장 상담에 데려갔어요. 이 홀로 하면 2천만 원이고요. 이 홀은 3천만 원입니다. 수정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3천짜리로 해요. 더 넓고 좋잖아요. 수정아, 그건 좀 비싼데. 오빠,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그리고 어머님이 내신다며? 민수가 제 눈치를 봤어요.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 좋은 걸로 해. 패백도 신혼여행도. 수정 씨는 계속 비싼 걸로 골랐습니다. 어머님이 부담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최대한 좋은 걸로 해야죠. 그 말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민수가 행복하면 됐어.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수정이네 부모님이 예단을 원하시는데. 예단? 그게 얼마인데? 500만 원 정도. 민수야, 엄마 돈이 이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결혼식 비용 다 쓰고. 엄마 미안해. 그런데 수정인에서 꼭 원하셔서 안 하면 결혼 못 할 수도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적금을 해지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간신히 5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제 통장에는 500만 원만 남았어요. 민수야, 예단 준비했어. 엄마, 고마워. 정말 미안해. 괜찮아. 우리 아들 행복하면 돼.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민수가 사준 한복도 입고. 엄마, 오늘 정말 예쁘세요. 고맙다, 민수야.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안내했어요. 어머님, 이쪽 대기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대기실엔 수정 씨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네.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수정 씨 어머니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한복 좀 보세요. 저렴해 보이네. 쉿, 들려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입장하고 수정 씨가 아버지와 입장하고
눈물이 났어요. 민수야, 행복해라. 예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정 씨가 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리고 피로연 시간. 하객들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가족 테이블로 가려는데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저쪽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식당 구석, 스탭들이 앉는 간이 테이블이었습니다. 가족 테이블이 좀 부족해서요. 수정이네 친척들이 많아서. 민수야, 무슨 소리야? 엄마, 제발.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수정이 부모님이 원하셔서.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수정인에서 엄마를 저기 앉히라고 한 거야? 죄송해요, 엄마. 주변 하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 결혼식 비용 전액 냈어. 5천만 원. 알아요. 그래도 뭐, 엄마를 스텝 테이블에 앉히는 게 말이 돼? 민수가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때 수정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특별한 날인데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친척들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요. 수정 씨, 나도 가족이야. 그것도 이 결혼식 비용 낸 사람이고. 돈 얘기는 왜 여기서 하세요? 창피하게.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좋아. 내가 창피하게 만들어줄게. 웨딩 플래너를 불렀습니다. 플래너님,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결혼식 계약 누가 했죠? 신랑 어머님이신 강은숙 님이신데요. 맞아요. 제가 계약자고 비용도 전액 제가 냈어요.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를 스텝 테이블에 앉히래요. 말이 돼요? 플래너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민수와 수정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제발. 민수야, 엄마는 28년 동안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남편 없이 혼자 너 키웠어. 식당에서 12시간씩 일하면서 너 대학 보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내 결혼식에서 스텝 테이블에 앉히는 게 맞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 신랑 진짜. 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수정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당연히 가족 테이블에 앉으세요. 이제 와서 저는 다시 웨딩 플래너를 받습니다. 플래너님, 계약서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네. 지금요? 네, 지금. 계약 해지할 겁니다.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좋아. 다들 보라고 해. 엄마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플래너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펼쳐서 확인했어요. 계약 조항 12번 보세요. 계약자가 원하면 당일이라도 해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요. 물론 위약금은 계약자에게 전액 환불됩니다. 민수와 수정 씨가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설마 지금 계약 해지합니다. 결혼식 취소하세요. 식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플래너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진심이세요? 지금 하객들이 다 와 있는데. 진심입니다. 계약 해지 절차 밟아주세요. 어머님, 안 돼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정 씨도 울먹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객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랑 어머니가 계약 해지한대요. 예식 취소된다는 거예요? 수정 씨 부모님이 달려왔습니다. 사돈,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사돈어른, 따님이 저를 스텝 테이블에 앉히래요. 제가 5천만 원 내서 치른 결혼식에서요. 수정 씨 아버지가 딸을 노려봤습니다. 수정아, 내가 그랬어? 아빠, 그게 당장 사과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사과고 계약은 계약입니다. 해지할 겁니다.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정말 해지하시면 환불은 받으시지만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하객들한테도 엄청난 피해예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대한 사람들한테 왜 제가 신경 써야 하죠?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이에요. 제발, 너도 엄마 평생 한 번 준 돈이야. 28년 모은 거라고.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게요. 제발. 민수야, 엄마를 뭐로 봤니? 돈 주는 기계. 28년간 너 하나만 보고 산 엄마를 결혼식장에서 창피 주는 게 효도야? 수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발 오늘만. 수정 씨, 당신 처음부터 날 무시했잖아요. 예단 500 받을 때는 감사하단 말도 없었고. 수정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수정 씨 어머니가 나섰어요. 사돈, 젊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지 않습니까? 사돈어른, 따님이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시어머니를 스텝 테이블에 앉히는 게 실수예요? 그건 고의적인 모욕이죠. 그래도 하객들 생각해서 제가 왜 하객들을 생각해야 하죠? 제 돈으로 치르는 결혼식인데 저는 구석에 처박히라고요? 말싸움이 커지자 하객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어머니 말이 맞네. 돈 낸 사람한테 저러면 안 되지. 신랑 신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런 며느리면 나도 취소하겠다. 여론이 제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플래너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일단 오늘 예식은 진행하시고
나중에 대화로 풀어보시는 게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지할 겁니다. 하지만 환불 절차가 2, 3주 걸리는데요. 상관없어요. 기다릴게요. 지금 해지 서류만 작성해 주세요. 플래너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안 돼요. 제발. 제가 무릎 꿇을게요. 제발 오늘만 넘어가 주세요. 비켜, 민수야. 엄마. 28년간 엄마가 너한테 무릎 꿇고 살았어. 남들한테 고개 숙이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참았어.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근데 그 아들이 엄마를 결혼식장에서 창피를 줘? 이건 안 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늦었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해지합니다. 환불은 명시된 대로 2주 내로 해주시고 지금부터 이 결혼식은 무효입니다. 플래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객들께 공지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하객 여러분. 계약자이신 신랑 어머님의 요청으로 오늘 예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뭐야? 취소라고? 우리 축의금은 어떡하고? 헛걸음한 거야? 민수와 수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정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이러시면 저희 망해요. 그건 너희가 생각했어야지. 저는 한복을 추스르고 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한복을 벗고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없이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저희 어떡하면 돼요? 다시 예식 올리려면 돈이 또 필요한데. 마지막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돈 얘기네. 전화도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환불금 5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였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뭘 하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수정이요. 며느리. 아니, 이젠 며느리도 아니죠. 문을 열었습니다. 수정 씨는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들어와요. 됐어요. 여기서 할 말만 하고 갈게요. 무슨 일인데? 5천만 원 돌려받으셨죠? 응, 어제 입금됐어. 그거 저희한테 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원래 저희 결혼식 비용이었잖아요. 어머님이 취소하셔서 환불받은 거니까 저희 거예요. 수정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한 소리죠.
저희 결혼식 망친 건 어머님인데 돈까지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망친 게 누구야? 나를 스텝 테이블에 앉히려 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결혼식을 취소해요? 어머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희야. 내 돈으로 치르는 결혼식에서 날 구석에 처박으려 했잖아. 그래도 결혼식인데, 하객들 다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었어? 수정 씨가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시어머니예요? 이제 남이에요, 남. 그 말에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날 무시했었구나.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 저희한텐 어머님이 부담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래도 돈은 있으시니까 참았던 거예요. 뭐? 근데 어머님이 결혼식 취소하셔서 저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아세요? 하객들한테, 친척들한테. 그건 너희가 자초한 거잖아. 어쨌든 5천만 원은 저희 거예요. 돌려주세요. 안 돼. 네. 이건 내 돈이야. 내가 28년 모은 거고, 내가 계약했고, 내가 취소했어. 법적으로도 내 돈이야.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다시 결혼식 올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 부모님한테 받든지. 저희 부모님은 돈 없어요. 그래, 나도 이제 없어. 수정 씨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 민준이랑 결혼 못 해요. 그래, 그럼 헤어져. 어차피 너 같은 며느리 안 받아. 뭐라고요? 수정 씨, 너 같은 사람이 내 며느리 되면 내가 평생 무시당하고 살 거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어머님이 뭔데 저희 결혼을 막아요. 막는 거 아니야. 돈 안 주는 거지. 너희가 알아서 해. 수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님 모시고 싶대요. 근데 저는 싫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랑 못 살아요. 그래, 고맙네. 나도 너 같은 며느리랑 못 살아. 아휴, 진짜. 알았어요. 5천만 원 안 주시는 거죠? 좋아요. 민준이한텐 제가 말할게요. 어머님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래, 말해. 내 맘대로. 수정 씨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수는 뭐라고 할까?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들어와. 민수는 방에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정이 말 듣고 엄마를 무시한 게 제 잘못이에요. 민수야.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수정이한테 단단히 말했어요. 앞으론 절대 엄마를 무시하지 말라고. 민수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수정이는 처음부터 날 무시했어. 돈 때문에 참았던 거지. 그런 사람이 내 아내가 되면
넌 평생 그 사이에서 고생할 거야. 아니에요, 엄마. 수정이 좋은 애예요. 좋은 애가 시어머니를 스텝 테이블에 앉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 수정이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해. 근데 엄마 돈은 없어. 엄마, 5천만 원만 다시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 갚을게요. 안 돼. 엄마, 민수야, 이건 엄마의 노후 자금이야. 엄마도 살아야 해. 엄마는 제가 모실 거예요. 수정이가 싫대. 어제 왔었어. 나랑 못 산대.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설득할게요. 민수야, 정신 차려. 수정이는 날 원하지 않아. 돈만 원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28년간 너만 봤어. 이젠 엄마 차례야. 엄마, 그리고 수정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엄마 돈 없이 해. 그게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는 거야. 민수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5천만 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은숙이네 카페. 20평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제 꿈이었어요.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사장님, 오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가게, 제 방식대로 사는 삶. 행복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사장님, 혼자 사세요? 네,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은 안 해요. 왜요? 싸우셨어요? 뭐, 비슷한 거죠. 민수 생각은 가끔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어요. 많이 여윈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어서 와. 앉아. 민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 카페 하신다는 거 SNS로 봤어요. 그래, 커피 줄까? 네. 커피를 내려서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응? 수정이랑 헤어졌어요. 그랬구나. 엄마 말이 맞았어요. 수정이는 돈만 원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돈 빌려서 작은 결혼식 올리자고 했더니 수정이가 거절했어요. 5천만 원짜리 결혼식 아니면 안 한대요. 민수야. 그리고 엄마 모시고 사는 것도 절대 안 된대요. 차라리 헤어지자고 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엄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수정이한테 눈이 멀어서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결혼식 때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게 평생 후회될 것 같아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화 안 났어. 네, 오히려 고마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엄마는 계속 혹으로 살았을 거야. 엄마, 엄마도 이제야 깨달았어.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너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민수가 카페를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그래, 행복해. 처음으로 내 꿈을 이룬 거야. 엄마,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주말에라도 도와주고 싶어? 네. 그동안 엄마한테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 도와줘. 고맙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그렇게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일을 도왔어요. 어머님, 아드님 정말 효자시네요. 그렇죠? 우리 아들 착해요. 손님들이 부러워했습니다. 3개월 후, 민수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이 사람이 지은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 어서 와요. 예쁘시네요. 지은 씨는 수정 씨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요. 제 자랑이에요.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가르쳐 줄게요. 민수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지은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좋지. 지은 씨 좋은 사람 같던데. 엄마, 이번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돈은 절대 안 쓸 거예요. 고맙다, 민수야. 그리고 엄마, 결혼하면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지은이도 찬성했어요. 진짜? 네. 지은이가 그러는데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면 함께 사는 게 행복할 것 같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구나.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제 삶을 살고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존중하며 사는 법을 배웠어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 취소. 많은 분들이 제게 너무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부모의 희생은 아름답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희생은 학대입니다. 저는 5천만 원을 지켰고 제 존엄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도 되찾았어요. 진짜 효자로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저는 61살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카페, 작은 행복, 하지만 진짜 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당당하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